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24,000불까지도 올라섰는데 지금은 다시 소폭의 하락을 해서 현재는 2.1% 상승한 23,800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한때는 1,800달러까지도 올랐지만 지금은 3.5% 정도 상승한 1,770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 공포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42포인트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 단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좀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미 증시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C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이 고용지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리 들으셨겠지만 현재 이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자리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월 미 비농업 일자리가 53만 개가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는 한 25만 개였어요. 그런데 예상치인 25만 개의 2배가 넘는 54만 개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고용 둔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역시 전달에도 3.6%였고 이번 달도 3.6%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간 3.5%를 보이면서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했던 게 이 노동시장이 안 좋았으면 경기 침체 신호가 더 강해져서 악재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상을 깨고 이 노동시장이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연준의 말대로 고용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호재로 받아들일 만도 한데 오히려 시장은 이 고용지표를 발표한 금요일날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7월 미 고용 예상 밖의 증가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 좋은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장 초반에는 1% 넘는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나스닥도 0.1%의 하락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용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빠질까를 보면 이 연준 입장에서 이 경제를 이끄는 이 노동시장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물가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더욱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울트라 스텝으로 굳히나 하는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페드워치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 기조를 보시면 일주일 전만 해도 50bp의 인상 가능성을 71%로 보고 또 75bp의 이 울트라 스텝을 29%로 더 낮게 봤어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난 이후로 지금 현재는 이 50bp의 자이언트 스텝이 32% 그리고 75bp 인상의 울트라 스텝이 68%로 지금 더 강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7월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 하락, 이것은 향후 연준의 후퇴명분 제공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1년 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지난달만 해도 거의 한 6.7%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6.2%로 떨어졌고 또 3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만 해도 한 3.6%였는데 지금은 3.2%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만 해도 한 2.7%대를 보였는데 지금은 한 2.3%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6월 서베이 데이터 6.8%와 3.6%에 비해는 각기 하향 조정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연준이 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할 출구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자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해요. 뭐 금리가 인상했던 시기라고 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안 했던 거는 아니지만 이 금리 인상 기회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6월 15일 날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거의 한 2달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0%가 조금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역시 이 나스닥은 6월 15일이 바닥이었지만 비트코인은 6월 18일 날 이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현재는 37% 그러니까는 거의 한 40%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여왔고 아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가 넘는 상승을 비트코인은 보였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20%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40%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 안에 좀 큰 상승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조정 혹은 하락장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뭐 이런 예상은 오늘 나온 기사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주요 지표 상승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를 시험하며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분석가는 이러한 상승세가 곧 반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주요 모멘텀 지표가 곧 역전될 수 있으며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RSI를 기준으로 들었는데 이 RSI는 이 매수세와 매도세를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RSI가 최근 이렇게 상승을 했고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RSI의 수치가 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 50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지점인데 이게 그 상승 추세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마다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고 해서 반등이 끝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이 50인데 현재는 55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런 예상대로 하락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보일 이슈가 바로 내일 이 CPI 발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8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인데 내일 이 CPI 예측치는 8.7%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난달에 9.1%고 예측치가 8.7%라면 이제 지난달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을 보일 거다라는 이런 예상인데 그런데 이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예측치보다 이 실제 나온 수치는 조금이라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 8.7의 예측치보다 높을지 아니면 동일하게라도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CPI를 발표할 때 또 이 식량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6.1%인데 지난달에 5.9%였어요. 그러니까 CPI 지수는 지난달로 고점을 찍을 거라 예상을 하지만 이 근원 CPI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 CPI는 이 변동성이 큰 이 식량과 에너지를 뺀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랑 곡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은 그 많이 하락한 유가와 곡물을 빼고선 본 거기 때문에 유가와 곡물을 뺀 실제 우리의 물가는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 있을 이 CPI 발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이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였듯이 내일 밤에 나올 이 CPI 물가지수를 두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피크아웃 되었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고강도 긴축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피크아웃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인플레 지수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근원 CPI는 꺾이지 않아서 오히려 연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악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얘기는 내일 이 CPI가 발표를 하면 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뉴스는 그거에 맞는 해석을 끼워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뭐 선물이라든지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이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고 이 CPI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면 단기야 어떻든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상황에서 여유를 찾기란 참 쉽지가 않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내 계좌가 손실 중이라면 더더욱 이 여유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시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풍파를 만났어도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조금씩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냉정하게 보되 우리 개개인은 이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일 밤 전 세계가 이 뉴욕으로 또 한 번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 변동성을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